안녕하십니까. 최순실 태블릿 PC 과연 주인이 누구냐 하고 국가수 보고서를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합동으로 그걸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용자 영역 부분은 거의 아마 대부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 활동 부분. 그러나 이제 시스템 영역 삭제하고 잠들어 있고 그 안에 기본이 변하고 이런 거 시스템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파헤치려는 중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전부 파헤치게 되면은 이 태블릿 PC는 명백하게 주인이 누구다 결론이 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국가수 보고서가 굉장히 정밀하게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 정국을 보면서 쭉 각 기관 지나면서 정말 참 믿을 것도 없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가수 보고서만큼은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됐다.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평가를 안 합니다.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도 제대로 분석해 놨다니까. 그런데 그 분량이 수백 권에 달해 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사용자 영역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전문가들은 이제 합동 평가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김한수나 김희종 등이 청와대 업무용으로 쓴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최순실 것이다.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명확히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위치 추적 이 부분이 논란이 많잖아요. 위치 동선이 일치냐 불일치냐 한 거. 그 불일치면 무조건 저 일단은 최순실은 제해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일치된다 또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려면 SK텔레콤에서 그 위치 동선 그 부분을 제출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태블릿 PC 소유 주인이나 그 김한수가 지금 주인입니다. 김한수 씨가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변호인들이 이제 법원에 좀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역이 또 바로 유심칩에 저장된다 이거죠. 유심칩. 근데 유심칩을 한번 그걸 확인해서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심칩. 그래야 이제 더 명확해진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국가수에서 확인해 준 게 위치 정보 것이 딱 7개입니다. 7개 나왔답니다. 강남에서 3번, 제주도 4번.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2, 3년 쓰면은 어떻게 그 위치 실수로라도 켜고 이래서 키고 저래서 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딱 7번이라면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건 SK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3번 빼고 제주도에 4번 찍힌 거 과연 그것이 최순실하고 일치되겠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카톡 부분 셀카 부분 이야기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과 주인이 되려면 위치 동선이 전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가 한 군데라도 안 되면 그건 최순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쓰는데 주인이 카톡에 아무래도 흔적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뭐 다 삭제를 해가지고 복구 하면 다 드러나겠는데 그게 이제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몰라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과정으로 볼 때는 최순실은 카톡에 흔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안 씁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용한 주인의 카톡 흔적이 없다니 곤란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셀카 부분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셀카 부분도 그건 셀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순실의 어떤 흔적이 그 태블릿 PC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제주도 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당초 검찰에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됐느냐. 원래 검찰에서 당초 이야기한 것이 2012년 8월 14일 그때 최순실 동선이 일치된다 한번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수 1차 그 보고서 나올 때는 2012년은 없고
2013년 8월 15일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이도 1년 차이는 안 되다가, 그런데 문제는 2013년 8월 15일에는 최순실이 간 적이 없다 이 말이 제주도로. 그럼 뭐가 돼버리니까 딴 사람이 틀고 다녔다 이것만 돼버렸잖아요. 아, 다른 사람 소유로구나 이것만 돼버렸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달라 국과수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과수에서 2차로 약간의 페이지를 다시 내놨다 이거예요. 거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과수에서 너무 시한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 좀 조금 누락됐는가 봅니다. 다시 내놨는데 2012년도에 3번 찍힌 게 나옵니다. 3번. 검찰에서 한 번 이야기했지만 3번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후 1시 9분 그리고 오후 4시 46분 이렇게 2번 찍히는데 4시 46분에는 초가 다르게 한 번 더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빼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2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날 최순실 씨가 오후 그러니까 12시 57분에 제주공항에 내립니다. 57분에 내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들이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파헤친 쪽하고 검찰하고 이 충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균등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시간들이 UTC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UTC. 그러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의 세계 협정시라 그거죠. 그러면 일부 이제 이 파헤치는 쪽에서는 이것을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고 또 파헤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어요. 왜 그러면 시차가 9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최순실 씨가 12시 57분에 내렸다. 이것은 대한항공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제출한 그것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UTC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 항공은 모두 UTC를 기본한답니다. 하기는. 그런데 국내선 아닙니까? 제주도 김포 이거는 국내선은 아마 그런 거 낼 때 UTC가 아니고 그냥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내주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57분 이거 맞다고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시 9분, 4시 46분 이거는 검찰에서는 UTC다 이렇게 말한다면, 일반에서는 그냥 우리 시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1시 9분입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57분에 내렸어요. 그 12분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시 9분 이 찍힌 좌표 위도 경도가 어디냐면은, 내가 구글에 찾아보고 위도 경도도 찾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좌표가 바로 회수동 내거리로 나와요. 서귀포 바로 위에 거기죠. 회수동 내거리, 회수동 사거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일부 이걸 분석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주상절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찍어보니까 주상절리가 안 되는데, 이제 주상절리가 그럼 거기서 뭐냐 멀진 않아요. 조금 내려가면 주상절리예요. 근데 해수동 사거리하고 주상절리는 그래도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는 될 거예요. 10분 거리 좀 넘을까? 아무튼 그 조금 다른 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상절리하고 이거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4시 46분 이것은 제주해양경찰서 대포 출장소 있는 그 살짝 위에예요. 거기에 이제 검찰에 의하면은 거기가 장시호 뭐 별장 뭐 고위치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표 찍어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리가 제주공항하고 아까 말한 1시 9분 좌표 찍힌 데가 그 해수동 사거리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가 한 50분 거리예요. 1시간 거리입니다. 이거 자동차로.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가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출입 나오고 그것도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짐이라도 있으면 짐 찾고 쭉 해보세요. 짐 안 찾고 바로 나오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럼 언제 차를 잡아 타고 언제 주상절리 뭐 아니면 해수동 사거리 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맞아버려요. 만약 이것이 된다면 이거 1시 9분 이거는 최순실 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딴 사람 들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 1시 9분을 빼버렸는가 봅니다. 그럼 4시 46분으로 가지고 꽤 맞췄다 이거예요. 4시 46분.
자, 그러면 이제 4시 46분이면은 그냥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뭐 한참 활동할 때네요. 자, 이거 위치 추적이 이제 켜졌다.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안 맞고 하나는 맞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반드시 맞아야 돼요. 틀리든지. 자, 그래서 1시 9분이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4시 46분이 의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맞든 틀리든 의미가 없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해석을 붙여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딴 사람이 1시 9분에 해수동 사거리에서 뭐 이유가 있어서 켰습니다. 위치를. 근데 위치 왜 보통 켭니까? 여러분은 언제 켭니까? 지도하고 관계 있을 때 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웹을 열 때 뭐 택시를 부른다 아니면 뭐 식당을 찾아본다 주유소를 찾아본다 뭐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 열어볼 거예요. 아니면 지리를 확인한다든지. 아무튼 1시 9분에 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최순실 씨 지인이고 마중을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차를 잡아 타고 공항에 오면 이제 한 50분 걸린다 하니까 그럭저럭 2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최순실 씨 뭐 짐 찾고 어쩌고 하면 뭐 거기서 거의 큰 차이 안 나겠죠? 그럼 2시쯤 만나가지고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뭐 1시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3시 뭐 되고 자 거기서 또 밥 먹고 차를 잡아 타고 서귀포 쪽으로 가면은 4시 46분 찍힌다 이런 의미가 생기죠. 그럼 호텔에 뭐 안내하고 그 태블릿 PC 가진 사람은 또 자기 처소 들어가서 찍어보고 그게 이제 장시호 별장 근방인데 어떻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1시 9분이 안 맞아 버리니까 이건 4시 46분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랑 상관없다는 것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 검찰이 말하듯이 이것을 이제 UTC로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9시간씩 다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 9분은 10시 9분이 됩니다. 밤 10시 9분. 자, 밤 10시 9분 해수동 사거리에 있었다. 그 왜 거기 있었냐? 또 다른 분이 해석한 거는 주상절리라 그랬어요. 정말 밤 9시 아니 밤 10시 9분에 주상절리 위에서 저 바다 내려다보고 돌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이상해요. 근데 내가 참 찍어보니까 이게 주상절리가 안 찍히고 해수동 사거리가 찍혀서 내가 이 부분 확실하게 말 못하겠네요. 네, 만약 주상절리에 10시 9분에 서 있다면 그거 참 이상하죠. 자, 그렇게 되고 이건 그런데 이제 4시 46분은 15일 1시 46분 새벽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그때는 잠잘 때 아닙니까? 그럼 호텔 안에서도 어디서 열어봤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UTC 시간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설령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10시 9분에 해수동 사거리에 열었던 주상절리에서 열었는데 이 1시 46분은 이 시차가 3시간 더 나버리잖아요. 3시간 반도 더 나잖아요. 그럼 3시간 반 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해수동 사거리에서 뭐 그 전에 밥을 먹고 또 어디에 근방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쉬다가 아니면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1시 46분에 뭐 일이 있고 생각나서 열어봤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순실 씨가 제주도에 갔고 또 4시 46분 그것을 이제 UTC라면 1시 46분인데요. 그때 장시호 별장 근방에서 찍혔으니까 거기 가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검찰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해석이 되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 들고 다니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만나러 와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처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쭉 사용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의견 일치가 대충 된다는 거죠. 뭐냐?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0일 날 개통을 해가지고 김한수 개통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일까지 계속 사용되는데 김한수, 김희종 이런 사람 계속 사용을 했다 이거 청와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쓴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2012년 8월 뭐 14일이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업무용으로 계속 쓸 때 아니에요. 집중으로 쓸 때요. 또 그때는 집중으로. 그러니까 이제 2012년하고 2013년 그 3월까지는
정말 이 집중으로 이게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집중으로 청와대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2012년 8월이면 개통하고 겨우 2달인데 그럼 업무용으로 계속 청와대에 썼는데 그런 업무용으로 쓴 사람들이 들고 그쪽에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느닷없이 최순실이 그걸 들고 다녔다 해야 맞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바로 6월 22일 날 개통하고 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럴 때까지 계속 쓰고 2013년까지 집중으로 이게 사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뭐 이 안까지는 계속 사용하다가 2014년 3월 27일 한번 딱 열린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 후로 뭐 1년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열리는데 그때 김파 2014 이 메일이 작동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메일로 이제 이 문서를 받아보는 게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이때 그때 한번 딱 열리고 다시 좀 며칠 켜 있다가 4월 1일부터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15년 1월 16일까지 안 켜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 딱 켜졌다는 거예요. 15년 1월 16일에 딱 하루 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집중으로 사용됐고 그 후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김파 그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볼 때 딱 한 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013년 12월까지인데 거기에 최순실이 끼어들 여가가 어딨냐 이거죠. 그 김한수 김희종이 막 쓰던 시간인데 그리고 이 김파 메일도 정호성 씨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그거 김희종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준 거래요. 김파 그 메일을. 그러니까 김파 그 메일 지금까지 김희종이 만든 거다 늘 추론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4년 3월 27일 이 김파 이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래 가지고 늘 궁금했는데 김파 이 메일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김희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희종이 14년 3월 27일 그 경애해 가지고 독일로 간 적이 있냐 영사콜 받은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UTC로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순실 거가 되려면은 2013년 8월 15일 그것도 일치돼야 되는데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 최순실은. 그게 누군가 딴 사람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까지는 집중으로 김한수, 김희종 이런 행정가들이 사용하던 시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최순실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근거가 빈약하지 않냐 이 말이요. 더구나 2012년 8월 14일 그 일치 부분에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전혀 안 맞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UTC로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UTC로 해도 애매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바로 김한수, 김희종 이 사람들의 그 동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있나 이런 기록을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뭐 그런 사람들까지 관련자들 그러면 그 동선이 확인되면은 이건 최순실이 아니냐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최순실이가 2012년 4번 2013년 4번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영사콜 2번 받아요. 영사콜 2번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2번만 받았냐 그것도 최순실하고 연관이 없지 않냐. 그러나 이제 검찰은 최순실 영사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2012년도는 김한수와 바로 연관된 게 김한수 동선 다 확인해 봐야죠. 독일에 간 적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저 2013년이라면은 아무래도 김희종 걸 확인해 본 게 좋겠죠. 아무튼 두 사람이든 그 관련자들 주변에 다 독일 동선 확인해 보면 그때하고 일치될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또 SK텔레콤에서 그 위치 추적 그것이 넘겨온다면 더 자명해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위치 추적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UTC 시간하고 우리 시간 이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들 이제 혼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어플들은 모두 내부에 내장될 때는 UTC 시간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내가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대한항공이다 뭐 항공 기록이 전부 UTC 시간으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국제적으로. 예, 그런데 내부 기록은 그렇게 다 저장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이죠? 12시간으로 표시하든지 24시간으로 표시하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러나 저 내부 내장 될 때는 UTC 그 시간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포렌식 보고서 그것도 거기 나오는 그 내부 시간들이 UTC 시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그걸 UTC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걸 UTC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저 시스템이고 뭐고 전부 삭제된 걸 드러내고 복구하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 모두 나오는 것은 UTC 시간이 아니겠나 이러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수 보고서 안에도 UTC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을 것이죠. 자칫하면은 반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류를 범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UTC냐 우리 시간이냐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양상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그 보고서고 내부에 뒤집혀 나오는 것은 UTC 시간일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2년 6월 22일 김한수 씨가 이제 개통을 하는 겁니다. 2012년 6월 25일 카톡을 개통합니다. 이날.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 이제 또 바로 최순실 조카라는 장시호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25일입니다. 그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김한수도 이제 참석하고 이병헌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김한수가 이날 카톡을 개통하고 또 테스트를 시동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병헌하고 합니다. 둘이 절친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이 밑에 헌이가 나오잖아요. 이병헌하고 밑에 헌이 나옵니다. 헌이는 김한수가 이제 이병헌 별칭으로 헌이 이렇게 저장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카톡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JTBC인가요? 그때 뭐 김한수는 이제 한 팀장 해가지고 최순실하고 대화하는 내용 그림도 있었죠. 그 그림에 보면 이렇잖아요. 하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그림은 거꾸로 된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인데 그때도 오른쪽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한수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주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병헌하고 하이하고 있어요. 하이를 누가 하고 있냐면 김한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헌하고 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건 놔두고요. 이 카톡이란 게 어떻습니까? 주인이 늘 많이 쓰는 게 카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톡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썼는데 삭제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드러났었죠.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난 것도 알려지기로는 일부 카톡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암호화해 나가지고 못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수 보고서는 안 그렇겠죠. 모두 다 그 내용이 공개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누구로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둘이든 셋이든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수 보고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다수든 뭐 한 명이든 그 안에 최순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최순실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니까
그거 아니면 하다못해 뭐 메일을 늘 받았다든지 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든지 무슨 계정을 열었다 닫았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태블릿 PC 안에. 그렇죠? 이 태블릿 PC는 통화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 다른 사용 흔적이.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태블릿 PC 사용 흔적이 최순실 씨 거는 발견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카톡 그림 보면 나오지만 8월 3일까지 그 이병현, 김한수 이 계정이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이죠. 그게 열려 있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카톡만 가지고 보면은 최순실 거라는 것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셀카 부분 볼까요? 자, 사진 보세요. 그 오른쪽 사진은 어떻습니까? 왼손가락 딱 세우고 있고 얼굴 앞에, 그리고 오른손은 지금 티스푼입니까? 그거 들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앞에 보세요. 식당 같지 않습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맥주잔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세요. 크림 같은 게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진열장 보이죠? 그 안에 잔이 쭉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마 중식당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 김영광 변호사가 물었다 그러죠. 최순실을 만나가지고 당신 사진이 왜 태블릿 PC 안에 있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곰곰 생각해 보더니 기억을 되살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식당에 장시호 그때 기국에 가지고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 나를 찍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로 김한수, 이병헌이가 있었어요. 그 김한수가 바로 개통하고 3일밖에 안 됐잖아요. 22일 날 개통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김한수 씨가 찍은 거죠. 그 사진을. 그때 바로 최순실 씨만 찍은 게 아니고 그때 장승호 씨 사진도 찍고 장승호의 딸 그 장시은 사진을 7장 또 찍었고, 그리고 그때 바로 최순실 사진 2장을 찍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최순실 사진은 2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은 거예요. 같이 장승호 사진도 그 찍은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저 그림 모양으로 보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했던 날이 16년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인데 바로 그날 이 장승호 사진이 삽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승호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었냐면 바로 이때 찍었다는 거지, 이때. 날짜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사진이 어딘가 있다가 그때 딱 삽입됐어요. 그럼 어디서 구해서 삽입했냐 이거예요. 누군가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걸 삽입했냐 이거예요. 이 말하자면 최순실 태블릿 PC 뭔가 빈약하니까 보강하려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최순실 거기 보면 사진 달랑 2장밖에 없어요. 뭐 셀카다 했지만 그 셀카 같은 건 한 장 있는데요. 그것도 국가수에서 셀카란 말 안 하고 그 태블릿 PC로 찍은 거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누군가 들어서 찍은 거죠. 바로 김한수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한수가 찍으니까 거기 장승호 씨도 있고 뭐 장시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진을 왜 바로 18일 날 삽입이 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태블릿 PC로 6월 25일 김한수가 찍었습니다. 장승호 사진이고 뭐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 그냥. 그런데 왜 다시 18일 걸 집어넣었을까요? 그게 삭제되고 없어가지고 보강한 걸까요? 아무튼 간에 그 태블릿 PC를 그냥 받아왔다면 그 안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새삼스럽게 왜 넣었을까? 김한수를 이어서 사용했던 누군가 그 사진을 삭제해버렸을까요? 아무튼 간에 그게 어떻게 돼서 삭제가 돼버려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삭제돼서 구해서 넣었다면 어디서 구해 넣었을까? 누가 줬을까?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죠. 최순실 씨가 이걸 사용하면 뭔가 찍기도 하고 뭐 사용했는데 사용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 태블릿 가지고 다른 사진도 좀 찍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있다면 달랑 아까 장시은 7장하고 장승호 사진 이런 건데, 그래서 장승호 사진을 누가 집어넣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찍은 거는 김한수가 찍었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은 최순실이가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찍은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검찰이 이제 진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 셀카 부분, 그 다음에 카톡 부분, 특히나 위치 동선 이거 분명하게 위치 동선 확인은 수사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한수, 김희종이다. 그 또 여타 인물들 동선만 딱 확인하면 되거든요. 대한항공 타고 그 제주도 간 적이 있냐? 또 독일 간 적이 있냐? 이거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은 최순실 때 제주도 간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리고 그 동선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누구와 만났고 누구와 동행했냐 누가 마중 나왔냐 등등 이것을 전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대한항공에 기록을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 아까 말한 사람들이 언제 몇 시에 간 적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독일에 간 그 흔적 같은 거 다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 변호인들이 해야죠 그런 거. SK텔레콤에 또 위치 추적 이거 그 기록 같은 거 좀 송부해 달라 하는 거 이런 거. 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결국 태블릿 주인은 누구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밝혀주고 앞으로 계속 국가수 보고서를 분석하다 보면 태블릿 주인이 누구다 하고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자 흔적으로 보면 태블릿 주인은 최순실이 흔적은 없고 김한수, 김희종 이런 흔적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대로 된 후보자는 김한수, 김희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기록에도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뒤지고 전문가들이 찾다 보면 그 흔적들 명확하게 다 찾아내지 않겠나 이렇게 봐봅니다. 다수 검사들이 모든 수사를 철저히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이제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고 하는 거는 또 일부 검사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고는. 그런데 이제 국가수 그쪽에 또 작성한 내용은 굉장히 이치대로 법대로 기술대로 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조금만 나서도 다 제대로 나올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수 보고서 전체 다 찾다 보면은 명확하게 나온다 이거죠. 왜? 딱 누구 거다 안 나와도 최순실 거 흔적 없으면 최순실하고 상관없으면 그만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최순실 거다 이렇게 돼야 그게 팩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최순실 거 아닐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법이란 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추론할 때 이야기지.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법원에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제 법원에 좀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역이 또 바로 유심칩에 저장된다 이거죠. 유심칩. 근데 유심칩을 한번 그걸 확인해서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심칩. 그래야 이제 더 명확해진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국가수에서 확인해 준 게 위치 정보 것이 딱 7개입니다. 7개 나왔답니다. 강남에서 3번, 제주도 4번.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2, 3년 쓰면은 어떻게 그 위치 실수로라도 켜고 이래서 키고 저래서 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딱 7번이라면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건 SK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3번 빼고 제주도에 4번 찍힌 거 과연 그것이 최순실하고 일치되겠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카톡 부분, 셀카 부분 이야기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과 주인이 되려면 위치 동선이 전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가 한 군데라도 안 되면 그건 최순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쓰는데 주인이 카톡에 아무래도 흔적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뭐 다 삭제를 해가지고 복구 하면 다 드러나겠는데 그게 이제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몰라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과정으로 볼 때는 최순실은 카톡에 흔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안 씁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용한 주인의 카톡 흔적이 없다니 곤란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셀카 부분, 이제 그 부분도 이해하는데 셀카 부분도 그건 셀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순실의 어떤 흔적이 그 데브리 PC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제주도 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당초 검찰에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되느냐? 원래 검찰에서 당초 이야기한 것이 2012년 8월 14일 그때 최순실 동선이 일치된다 한번,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과수 1차 그 보고서 나올 때는 2012년은 없고 2013년 8월 15일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이도 1년 차이는 안 되다가, 그런데 문제는 2013년 8월 15일에는 최순실이 간 적이 없다, 이 말이 제주도로. 그럼 뭐가 돼버리니까 딴 사람이 틀고 다녔다, 이것만 돼버렸잖아요. 다른 사람 소유로.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 최순실은. 그게 누군가 딴 사람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까지는 집중으로 김한숙, 김희종 이런 행정가들이 사용하던 시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최순실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근거가 빈약하지 않냐, 이 말이요. 더구나 2012년 8월 14일 그 일치 부분에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전혀 안 맞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UT실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UT실에 해도 애매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바로 김한수, 김희종 이 사람들의 그 동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있나, 이런 기록을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뭐 그런 사람들까지, 관련자들. 그러면 그 동선이 확인되면은 이건 최순실이 아니냐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최순실이가 2012년 4번, 2013년 4번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영사콜 2번 받아요. 영사콜 2번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2번만 받았냐? 그것도 최순실하고 연관이 없지 않냐? 그러나 이제 검찰은 최순실 영사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2012년도는 김한수와 바로 연관된 게 김한수 동선 다 확인해 봐야죠. 독일에 간 적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저 2013년이라면은 아무래도 김희종 걸 확인해 본 게 좋겠죠. 아무튼 두 사람이든 그 관련자들 주변에 다 독일 동선 확인해 보면 그때하고 일치될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또 SK텔레콤에서 그 위치 추적 그것이 넘겨온다면 더 자명해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위치 추적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UTC 시간하고 우리 시간 이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들 이제 혼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어플들은 모두 내부에 내장될 때는 UTC 시간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내가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대한항공이다 뭐 항공 기록이 전부 UTC 시간으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내부 기록은 그렇게 다 저장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이죠? 12시간으로 표시하든지 24시간으로 표시하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러나 저 내부 내장 될 때는 UTC 그 시간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포렌식 보고서 그것도 거기 나오는 그 내부 시간들이, 그러니까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집중으로 사용됐고, 그 후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김파 그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볼 때 딱 한 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013년 12월까지인데 거기에 최순실이 끼어들 여가가 어딨냐, 이거죠. 그 김한수, 김희종이 막 쓰던 시간인데, 그리고 이 김파 메일도 정호성 씨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그거 김희종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준 거래요, 김파 그 메일을. 그러니까 김파 그 메일 지금까지 김희종이 만든 거다, 김희종이 만든 거다 늘 추론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4년 3월 27일 이 김파 이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래 가지고 늘 궁금해했는데 긴파 이 메일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김희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희종이 14년 3월 27일 그 경애해 가지고 독일로 간 적이 있냐, 영사권 받은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UTC로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순실 거가 되려면은 2013년 8월 15일 그것도 일치돼야 되는데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 최순실은. 그게 누군가 딴 사람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까지는 집중으로 김한숙, 김희종 이런 행정가들이 사용하던 시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최순실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근거가 빈약하지 않냐 이 말이요. 더구나 2012년 8월 14일 그 일치 부분에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전혀 안 맞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UTC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UTC에 해도 애매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바로 김한수, 김희종 이 사람들의 그 동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있나 이런 기록을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뭐 그런 사람들까지 관련자들, 그러면 그 동선이 확인되면은 이건 최순실이 아니냐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최순실이가 2012년 4번, 2013년 4번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영사콜 2번 받아요. 영사콜 2번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2번만 받았냐? 그것도 최순실하고 연관이 없지 않냐? 그러나 이제 검찰은 최순실 영사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2012년도는 김한수와 바로 연관된 김한수 동선 다 확인해 봐야죠. 독일에 간 적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저 2013년에 되면은 위치 추적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UTC 시간하고 우리 시간 이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들 이제 혼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어플들은 모두 내부에 내장될 때는 UTC 시간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내가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대한항공이다 뭐 항공 기록이 전부 UTC 시간으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내부 기록은 그렇게 다 저장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이죠? 12시간으로 표시하든지 24시간으로 표시하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러나 저 내부 내장 될 때는 UTC 그 시간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포렌식 보고서 그것도 거기 나오는 그 내부 시간들이 UTC 시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그걸 UTC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걸 UTC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저 시스템이고 뭐고 전부 삭제된 걸 드러내고 복구하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 모두 나오는 것은 UTC 시간이 아니겠나 이러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국가수 보고서 안에도 UTC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을 것이죠. 자칫하면은 반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류를 범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UTC냐 우리 시간이냐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양상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그 보고서고 내부에 뒤집혀 나오는 거는 UTC 시간일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2년 6월 22일 김한수 씨가 이제 개통을 하는 겁니다. 2012년 6월 25일 카톡을 개통합니다. 이날.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 이제 또 바로 최순실 조카라는 장시호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25일입니다. 예, 그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김한수도 이제 참석하고 이병헌도 있었다. 이렇게 돼 이날.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 이제 또 바로 최순실 조카라는 장시호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25일입니다. 예, 그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김한수도 이제 참석하고 이병헌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김한수가 이날 카톡을 개통하고 또 테스트를 시동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병헌하고 합니다. 둘이 절친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이 밑에 헌이가 나오잖아요. 이병헌하고 밑에 헌이 나옵니다. 헌이는 김한수가 이제 이병헌 별칭으로 헌이 이렇게 저장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카톡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JTBC인가요? 그때 뭐 김한수는 이제 한 팀장 해가지고 최순실하고 대화하는 내용 그림도 있었죠. 그 그림에 보면 이렇잖아요. 하이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 그림은 거꾸로 된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인데 그때도 오른쪽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한수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주인은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병헌하고 하이하고 있어요. 하이를 누가 하고 있냐면 김한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헌하고 하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건 놔두고요. 이 카톡이란 게 어떻습니까? 주인이 늘 많이 쓰는 게 카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톡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썼는데 삭제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드러났었죠.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난 것도 알려지기로는 일부 카톡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암호화해 나가지고 못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수 보고서는 안 그렇겠죠. 모두 다 그 내용이 공개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누구로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둘이든 셋이든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수 보고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다수든 뭐 한 명이든 그 안에 최순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최순실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니까. 그거 아니면 하다못해 뭐 메일을 늘 받았다든지 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든지 무슨 계정을 열었다 닫았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태블릿 PC 안에. 그렇죠. 이 태블릿 PC는 통화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 다른 사용 흔적이.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태블릿 PC 사용 흔적이 최순실 직권은 발견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카톡 그림 보면 나오지만 8월 3일까지 그 이병헌, 김한수 이 계정이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이죠. 그게 열려 있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2012년 6월 25일 카톡을 개통합니다. 이날.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 이제 또 바로 최순실 조카라는 장시호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25일입니다. 예, 그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김한수도 이제 참석하고 이병헌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김한수가 이날 카톡을 개통하고 또 테스트를 시동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병헌하고 합니다. 둘이 절친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이 밑에 헌이가 나오잖아요. 이병헌하고 밑에 헌이 나옵니다. 헌이는 김한수가 이제 이병헌 별칭으로 헌이 이렇게 저장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카톡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JTBC인가요? 그때 뭐 김한수는 이제 한 팀장 해가지고 최순실하고 대화하는 내용 그림도 있었죠. 그 그림에 보면 이렇잖아요. 하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그림은 거꾸로 된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인데 그때도 오른쪽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한수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주인은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병헌하고 하이하고 있어요. 하이를 누가 하고 있냐면 김한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헌하고 하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건 놔두고요. 이 카톡이란 게 어떻습니까? 주인이 늘 많이 쓰는 게 카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톡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썼는데 삭제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드러났었죠.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난 것도 알려지기로는 일부 카톡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암호화해 나가지고 못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수 보고서는 안 그렇겠죠. 모두 다 그 내용이 공개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누구로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둘이든 셋이든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수 보고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다수든 뭐 한 명이든 그 안에 최순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최순실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니까. 그거 아니면 하다못해 뭐 메일을 늘 받았다든지 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든지 무슨 계정을 열었다 닫았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태블릿 PC 안에. 그렇죠. 이 태블릿 PC는 통화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 다른 사용 흔적이.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태블릿 PC 사용 흔적이 최순실 직권은 발견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카톡 그림 보면 나오지만 8월 3일까지 그 이병현, 김한수 이 계정이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이죠. 자기 쳐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쭉 사용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의견 일치가 대충 된다는 거죠. 뭐냐?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0일 날 개통을 해가지고 김한수 개통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일까지 계속 사용되는데 김한수, 김희종 이런 사람 계속 사용을 했다 이거 청와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쓴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2012년 8월 뭐 14일이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업무용으로 계속 쓸 때 아니에요. 집중으로 쓸 때예요. 또 그때는 집중으로. 그러니까 이제 2012년하고 2013년 그 3월까지는 정말 이 집중으로 이게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집중으로 청와대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2012년 8월이면 개통하고 겨우 2달인데 그러면 업무용으로 계속 청와대에 썼는데 그런 업무용으로 쓴 사람들이 들고 그쪽에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느닷없이 최순실이 그걸 들고 다녔다 해야 맞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바로 6월 22일 날 개통하고 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럴 때까지 계속 쓰고 2013년까지 집중으로 이게 사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뭐 이 안까지는 계속 사용하다가 2014년 3월 27일 한번 딱 열린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 후로 뭐 1년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열리는데 그때 김파 2014 이 메일이 작동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메일로 이제 이 문서를 받아보는 게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이때 그때 한번 딱 열리고 다시 좀 며칠 켜 있다가 4월 1일부터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15년 1월 16일까지 안 켜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 딱 켜졌다는 거예요. 15년 1월 16일에 딱 하루 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집중으로 사용됐고 그 후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김파 그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볼 때 딱 한 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013년 12월까지인데 거기에 최순실이 끼어들 여가가 어딨냐 이거죠. 그 김한수, 김희종이 막 쓰던 시간인데 그리고 이 김파 메일도 정호성 씨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그거 김희종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준 거래요. 김파 그 메일을. 그러니까 김파 그 메일 지금까지 김희종이 만든 거다 늘 추론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4년 3월 22일 날 개통하고 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럴 때까지 계속 쓰고 2013년까지 집중으로 이게 사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뭐 이 안까지는 계속 사용하다가 2014년 3월 27일 한번 딱 열린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 후로 뭐 1년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열리는데 그때 김파 2014 이 메일이 작동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메일로 이제 이 문서를 받아보는 게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이때 그때 한번 딱 열리고
다시 좀 며칠 켜 있다가 4월 1일부터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15년 1월 16일까지 안 켜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 하루 딱 켜졌다는 거예요. 15년 1월 16일에 딱 하루 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3년 11월 1일까지 집중으로 사용됐고 그 후로 잠들어 있다가 2014년 3월 27일 긴파 그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볼 때 딱 한 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2013년 12월까지인데 거기에 최순실이 끼어들 여가가 어딨냐 이거죠. 그 김한수, 김희종이 막 쓰던 시간인데, 그리고 이 긴파 메일도 정호성 씨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그거 김희종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준 거래요. 긴파 그 메일을. 그러니까 긴파 그 메일 지금까지 김희종이 만든 거다, 김희종이 만든 거다 늘 추론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4년 3월 27일 이 긴파 이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래 가지고 늘 궁금했는데 긴파 이 메일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김희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희종이 14년 3월 27일 그 경애해 가지고 독일로 간 적이 있냐, 영사콜 받은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UTC로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순실 거가 되려면은 2013년 8월 15일 그것도 일치돼야 되는데 그때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 최순실은. 그게 누군가 딴 사람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까지는 집중으로 김한수, 김희종 이런 행정가들이 사용하던 시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최순실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근거가 빈약하지 않냐 이 말이요. 더구나 2012년 8월 14일 그 일치 부분에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전혀 안 맞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UTC를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UTC를 해도 애매